예.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압기 부분에 좀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갔는데, 내용은 어차피 그전에도 몇 번씩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고요. 요 다음 과정 때는 좀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때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율차동 계정입니다. 이제 비율차동 계정기에 세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기본적인 원리,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 세팅을 합니다. 미스매칭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인터포징 CT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디지털 계정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은 안에 알고리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 내부 고장은 비율차동 계정기를 사용을 합니다. 87T라고 얘기를 합니다. 87L은 이제 선로 쪽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되고요. 87B는 모선 보호가 됩니다. 87M이나 87G는 이제 모터나 발전기 쪽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율을 하기 위해서 항상 CT가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차측, 2차측.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전압이 같은데 87T만 전압이 틀립니다. 1차측하고 2차측이.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걸선도 틀립니다. 델타 Y에다 CT 2개 달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압기 결선이 델타고 Y면은 아까처럼 위상 변이가 일어나니까 CT는 그거에 반대로 CT를 걸어주게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 다 Y 결선만 합니다. 그냥. 여기가 델타면 여기 Y 결선하고 여기 Y면 여기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비율차동 계정기 쪽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2,900이고 여기는 6,600이다. 그럼 여기 CTB도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차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가 틀려지는 건 그 오차가 바로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미스매치 오차율을 2.5%다 5% 이내로 제한을 하게끔 어떤 CTB라든가 그런 걸 선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변이가 틀리다 보니까 이 차측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위상 변환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2차 측에는 인터포징 CT라는 걸 달아가지고 한번 바꿔준다는 얘기죠. 하모닉, 또 인터 하모닉이 있습니다. 정수배 초퍼가 아닌 1.5 차수다. 이런 건 인터 하모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옛날엔 달아뒀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안 달고 변압기가 델타 Y든 여기에 Y 결선을 한 다음에 그냥 CT에다 연결해 주시면은 계정기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다 보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위상각도 보상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다 보상을 해주게끔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오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차동 계정은 거의 5동작입니다. 거의 5동작. 5결선에 의한 5정각. 그래서 1차, 2차 전류 차나 그 비율이 일정 값을 초과할 때 이를 검출하여 차단기를 동작시킨다.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차전류가 별로 안 흐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하전류를 한 30% 이상 걸게 되면 그때는 차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왜냐면 비율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0%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외부에서 사고 났을 때는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간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편의상 옛적에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흐르고 얘도 이렇게 흐른다. 그럼 여기에 이 전류가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차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가지고 이제 비율차전기는 동작한다. 그래서 동작 코일은 여기 있고 억제 코일은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A 흐르고 100A 흐르면 여기도 거꾸로 100이 흐르면 100과 100이 이쪽으로 돌아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니까 전류가 크기가 똑같아서 못 흐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흐른다. 근데 내부에 사고 나면은 얘 이쪽 전류, 얘 이쪽 전류니까 방향이 틀려지니까 얘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합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작한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실질은 약간 틀린데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OC는 동작 코일이고 얘는 RC는 억제 코일이다.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지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상시나 외부 고장 시에는 CT 2차 전류가 평형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커런트, 오퍼레이션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내부 고장 시에는 CT의 2차 측의 전류가 평형이 무너져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동작한다. 그런데 그 동작 전류는 일정하지 않고 그 회로 전류에 비례해가지고 흘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 얼마나 많은 부하 전류가 흘렀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얘가 각변이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본 원리는 요거 하고 이제 잠깐 다른 거 보여드릴 텐데 동작 비율이 30% 이상일 때 동작하도록 돼 있다. 동작 비율은 동작 전류와 억제 전류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ID, IT 해가지고 조금 그 내용이 틀려집니다. 변압기에서는. RC를 제거하면 차동 개전 방식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은요. 변압기가 아닌 발전기나 전동기에서의 비율차동기 동작 특성입니다. 왜?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이렇게 비율이 돼 있는데 예? 거기서 비율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요 범위 내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대신 변압기를 그림을 그려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의 비율차동 계전기는. 요거는 이제 그 로셋이 있고 하이셋이 있습니다. 로셋에서의 어떤 그 비율인데 요건 30%고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율입니다. 요기에 대한 비율. 요 비율이 벗어나는 그 비율이 여기입니다. 요건 근데 왜 올라갔냐? CT가 포화되다 보면은 그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오동작하지 말라고 여기는 이제 슬로프 1, 슬로프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림도 그려주시고 실제 이런 그림도 그려주시고 여기는 CT 포화 방지라고 내용을 좀 써주시면은 아, 이 사람이 확실히 비율 차동에 대해서 좀 더 아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하이셋도 있고 로셋도 적어놓고 여기는 슬로프라고 적어놓으시고 이건 비율이 뭐 30%. 요 비율이 여기서 세팅하는 요 동작 비율입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립전류란 무엇인지. 변압기의 도립전류란 전력회로에 접속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경우 어떻게 되죠? 가도 여자 도립전류가 되는데 보통 전격전류의 몇 배? 8배에서 10배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8배에서 12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 철심이 있죠? 권선이 있죠? 권선이 전류가 흐르면서 아까 변압기에 무슨 작용?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철심에 자석을 채워줍니다. 그 자석을 순간적으로 채워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흐르는 게 여자 도립 전류고요. 여자 전류라는 거는 그게 이제 계속 흐르는 거죠. 무부하선에도 부하가 걸려있지 않아도 거기를 계속 일정 기간 동안 데워줘야 되죠. 데워주기 위해서 흘려주는 부분이 여자 전류고요. 여자 도립 전류는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여자 도립 전류라는 얘기죠. 시간 개념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양 같은 게 좀 틀려지고요. 변압기 말고 전동기도 도립 전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기동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기동 전류가 틀려지는데 도립 전류는 순간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동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 기동 전류의 개념이 이제 여자 전류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자 도립 전류가 그 도립 전류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 간의 차이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 전류는 아까처럼 뭐라고요? 비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대칭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기 정연파가 아닌 비대칭인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총자석, 정상자석, 여자 전류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전압사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 부분은 읽어보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요. 네, 여자시의 위상, 전압이 0 이상일 때 최악의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전압이 0 이상일 때는 전류는 0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철심 내 잔류 자석의 크기하고 방향이라든가 투입 전압의 크기라든가 철심의 재료에 따라서 자석을 여자하는 전류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0 이상일 때는 전류는 항상 0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0 이상일 때 가장 문제가 적다는 얘기죠. 도립전류의 대책, 트감고비 설명드렸죠. 트감고비. 이거는 따로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립전류는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비율차동 계전기가 오동작하지 말라고 대책이 들어간 거죠. 도립전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줄이는 건 있죠. 줄이는 건 아까처럼 철심을 좋은 걸 쓰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보자력이 적은 철심을 쓴다든가 그러면 도립전류가 줄어들겠죠. 그 용량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예? 소용량인지 대용량인지.
그런 것들, 철심의 재료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트감곱이라고 그랬죠. 트림 낙법, 감도조합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감도조합법. 변압기 투입 시의 계전기 동작 감도를 순간적으로 대폭 저하시킨다. 여자 돌입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니까 투입하는 순간, 전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맺혀둔 그 동안만 감도를 저하시킨다는 얘기죠. 일정 시간이 수초, 동작 코일만 바이패스를 시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조파 억제법. 고조파, 특히 2고조파 또는 5고조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터로서. 그 다음에 비대칭파 저지법. 트림 낙법은 여기 지금 안 나왔죠. 트감고비에서 그거는 빠졌습니다. 나중에 더 다른 책들을 보고 한번 넣으시면 되고요. 아몰포스 변압기 특징. 뭐라고요? 1번 변압기에서 특징이 이제 강자성체가 틀려집니다. 철심이. 철심에 대한 구조가 틀리다 보니까 방향성 배열이 아닌 무방향성 배열이라는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몰포스 변압기는 여기 금속 원자를 재배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초금냉했다 이거죠. 그래서 철, 규소, 붕소가 포함이 된 아몰포스 금속을 사용한다. 규소 강판이 아니라. 규소는 들어갑니다. 규소는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붕소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붕소가. 그리고 금냉을 시켰다 이거죠. 보자력이 작다. 아까처럼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거기 보자력이 작다는 얘기죠. 자기 저항률이 매우 낮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테리시스 선이 작으니까 규소광판의 4분의 1 수준으로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두꺼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철심은 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아몰포스 변압기 철선이 줄어드는 이유. 철선은 뭐죠? 무부하선이죠. 동선은 부하선입니다. 철선이 줄어드는 이유가 아까 히스테리시스 선. 보자력이 작다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맣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부하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이 곡선이 앞으로 간다. 일반 변압기는 이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만 부하 전류가 작게 흘러도 효율 자체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와전류선 아까 철심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철심이 더 얇다고 그랬죠. 얇으니까 만들기 더 힘들다고 그랬죠. 만들기 적으니까 얇으니까 와전류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석의 변화에서 전류로 인한 저항 손실이 생기는데 두께가 얇기 때문에 와전류선이 적다 이거죠. 이제 표류부하선 같은 건 이제 그 부하가 흘렀을 때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하선 안에 와전류선 외에 동선 외에 표류부하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런 정도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중성점 접지 리액터 설치 목적. 고장 전류를 줄여주기 위한 거라는 얘기죠. 지락 사고로 인한 지락 전류로 변압기의 권선이 소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여주는 겁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1호사는 직접 접지를 하기 때문에. 예? 유효 접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NGR을 안 씁니다. 22,900원 NGR을 사용해서 저항 접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전 변압기의 NGR은 리액터 접지입니다. 리액터 접지. 수용가의 22,900은 리액터 접지가 아니라 레지스터 접지입니다. 저항 접지입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지락 전류를 감소시킨다? 감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통신선의 유도장애 경감을 한다. 그리고 지락 전류를 감소시키니까 충격이 저감이 된다. 또 지락 계전기 오동작을 방지한다. 또 이상전압을 억제한다. 일선 지락 시 고장에서는 차단하지 않고 계속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건 지락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 전압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전체 분해, 전체 2분의 전압 강화, ZI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ZI.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여기는 그림은 나와있지 않고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계산하기 위해서 P, V자성, 루트 3분의 해가지고 나눠놨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뭐 P로 해가지고 I를 또 P로 나눴고요. P 나누고 막 계산하다 보니까 저번에 설명드렸던 게 뭐라고요? 10kV 자성분의 PZ. KV는 단위가 킬로볼트라고요. PZ, P는 MV라고요. 요건 오음법이고 요건 퍼센트 임피던스 법으로 데이터 바꿔주실 때 그 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I3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라는 공식 하나만 더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고장전류에서는 그 두 개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임피던스의 대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전압 변동률의 계통의 안정적 측면에서는 낮은 게 좋다. 왜? 낮으면 저항이 적다는 얘기니까 안정도 측면에서 저항이 적으면 어떻게 돼?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X가 작으니까 안정도가 더 커지죠. 근데 단락 용량 측면에서는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야지 그만큼 저항이 많아야지 단락 전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단락 용량 측면에서는 높은 게 좋다. 이런 낮게 하면 철기계가 되고 높게 하면 동기계가 된다고 해요. 동성분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임피던스가 늘어나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 앞에하고 똑같은데 조금 틀려지는 게 전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압 강화가 나오는 거죠. 앞에 왔던 것도 비슷합니다.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의 전압을 인가한 다음에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게 조정했을 때 그때 2차 측에 생기는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요건 이제 원칙은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의 전격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전격 전압과의 그 비율이 임피던스 전압 강화입니다. 정의는, 원래 정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상 전체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분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그게 증명하기가 편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증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하고 관계.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를? 100분율로 나타냈다 이거죠. 임피던스 강화를. 퍼센트가 들어갔으니까. 율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율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100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율이기 때문에 100%가 들어간다. 근데 전체 전압분에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한 겁니다.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RX 값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단거리 송전설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두 개를 지금 여기다 다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V1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전압 강화 부분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산한 거죠. 2차 건선은 뭐 환산하고. 뭐 쓰시기 어려워 보이는데 개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다시 표현을 했으니까 아까 뭐라고요? 전체 전압분의 고 임피던스 전압 강화분에 대한 뭐 2분의 ZI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전격 전압 전체 부분에 거기에 대해 임피던스 전압 강화 ZI란 얘기입니다.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고 임피던스 전압분의 전격 전류. 이게 Z고 이게 I니까. 그러니까 ZI분의 여기가 2란 얘기죠. 그 2를 아까처럼 VN에 10에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CKVG상분의 PZ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뭐라고요? 뭔가 같아질 때. 그게 뭐죠? 철선하고 동선이 같아질 때? 그렇죠. 왜냐면 손실이 최소일 때가 효율이 최대가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 뭐 PI가 나오고 PM이 나오고 뭐 PMC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PI, MC, W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전격 용량은 P, 부하는 P1, 전부하시 동선은 WC, 철선은 WI. 예? 그래서 보시면은 WI하고 WC 이게 동선하고 철선이 같아질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 한 거죠. 여기는 뭐죠? 전체 효율이죠. 왜? 여기 쓰고 여기에서 지금 손실만큼을 다 더한 게 전체고 거기서 손실을 뺀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분의 이 부분으로 그냥 나타낸 것 뿐입니다. 최대분의 뭐 개념으로 보시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부분은 이제 곱해줄 때 P 전체 부분에서 P1만큼의 비율로 이제 동선이 이제 감소되니까 그거를 써놓은 겁니다. 그 자성이. P분의 P1을 이제 M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냥 수식을. 그래서 제가 I, MC 뭐 이런 용어들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I는 철선이고요. 예? C는 이제 동선이고 쿠퍼니까. 예? 그리고 M은 그거에 대한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M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M으로 나눈 걸 계산하기 편하게 나눠준 겁니다, 지금. 요거는 P1을 M으로 바꿔준 겁니다, P1을. 전체 전력으로 봐야 되니까. 전격 용량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부하는 P1이지만 전체 전격 용량으로 봐야 줘야 되겠지만 요거를 P1은 MP로 해가지고 요것만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P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MP 나오고 WM 나왔는데 요거를 또 P로 바꿔주기 위해서 없애준 겁니다. 그러면. 그럼 P로 나눠주고 여기 M으로 나눠주고 여기 M이니까 MWC가 된다 그랬죠? MW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개를 가지고 요게 같아질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부분이 예? 작아지겠죠? 요게 최대가 되려면 여기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되죠. 여기. 최소가 돼야 되는 게 요거하고 요게 같아질 때 뭐 마이너스 개념을 해가지고 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0이 되게끔 이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미분이 되면은 0이 되니까 0이 되면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넣어서 이걸 이쪽으로 넣고 이걸 이쪽으로 넣은 것 뿐입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지금 아까 최소되는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로 쓴 겁니다,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를. 예? 미분을 하면서 n분의 1이 미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m의 자승분의 이게 되죠? x분의 1을 미분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x 자승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n분의 1을 미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m 자승분의 1이 되고, 요 wi를 이쪽으로 넣어서 요거하고 요게 같아져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m 자승 부분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W는 결국 m 자승 오메가 c만 되면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된다. 미분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결국은 밑에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요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근데 원리는 전체적인 부분이 다 0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이 소거가 되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넘기면은 그게 같아지는 수식이 나온다. 그런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P분의 P1은 이제 부하율이니까 그게 M이니까 부하율이 된다 이거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철심소음, 권선소음, 그 다음에 서지 옵서버. 이렇게 하면은 이 변전 부분의 변압기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제 배전공학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이 왜 날까요? 바로 여기 나온 것은 자외현상 때문에 철심이 신축하면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연결 부위 같은 데서 소음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음이 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철심에서 소리가 나거나 건선에서 소음이 난다는 얘기죠. 진동에서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철심의 자석이 움직이니까 그거에서 소음이 난다는 얘기죠. 얘도 지금 에너지가 인가가 되다 보니까 인가되면서 얘가 뭔가 현상이 있겠죠. 그게 이제 자외현상. 자기가 일그러지면서 그게 아까 뭐 코로나가 나듯이 바깥으로 이제 소리가 배출이 되는 거죠. 전달이 돼서. 아까처럼. 그러니까 요 자체 안에 있는 부분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듯이 매체가 있으니까 철심을 통해서 바깥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철심이 운다고 그러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딱 투입하면 우웅 하고 옵니다. 왜 울죠? 자석이 흘러가면서 그 안을 채워나가면서 왜냐면 자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외현상에서 우웅 하고 울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그때 변압기 부하를 연결하죠. 그게 왜냐면 줄어든다는 건 어느 정도 여자가 돼가지고 철심이 어느 정도 자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부하를 걸고 절대 변압기 투입 안 합니다. 변압기 2차측 꺼지고 난 다음에 왜? 변압기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철심의 자외 현상으로 철심이 신축하면서 생기는 기계적인 진동. 아까처럼 그 자화가 되면서 안에서 뭔가 그 결정들이 뭔가 움직일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바깥에 소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는 또 자기력이 있으면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권선 사이에서 전자력이 해가지고 또 뭐 왜냐면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서 밀고 당기기가 하지 않습니까? 뭐 표피 효과도 있고 근접 효과도 있고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뭔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그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진동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귀가 민감하게 되는 거죠. 냉각용 팬이나 송유 펌프 등에 의한 소음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진동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진동 쪽이 하니까 이제 방진고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아까처럼 자화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자화현상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책은 철심의 자석 밀도를 경감한다. 자외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철심 자체를 이제 바꿔주는 부분이죠, 대책에서. 고방향성 규소광판을 사용한다. 아까처럼 철심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동이 생기면서 어떻게 기계적인 진동이 전달이 된다면서요. 전달이 되지 않게끔 중간에 방진검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줄여준다. 그리고 변압기 외압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방음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 도로공사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소음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방음벽으로 피해를 입히게끔 줄인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저소음용 팬, 펌프, 옥내시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있는 것보다 옥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차폐가 돼 있으니까 소음이 덜 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애워주셨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선이나 동선을 감소하기엔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철선은 세죠, 세. 철심. 그러면 철심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뭐가 됐냐 이거죠. 그래서 자석 밀도를 가심하기 위해서 철심의 구조를 변경하고 저손실이 있는 철심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규소광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배양성 규소광판을 싸거나 규소광판이 철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규소광판에다 뭘 집어넣었다? 붕소를 집어넣은 아모포스 변압기를 채용한다고요. 그럼 아까처럼 뭐 철선이 다 감소하니까 히스테리시스톤이 감소하니까 자석 밀도가 감소하니까 보자력이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선은 뭐냐? 동입니다, 동. 동선을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냐? 권선수를 저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길이에 비례하니까 저항이니까 저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항. 길이에 비례하니까 권선수를 저감해주면은 동선이 줄어들겠죠. 아니면 저항은 어떻게 되죠? 면적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단면적을 증가시키면 물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면적이 커지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항이 줄어드니까 단면적을 증가시키는 이런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철선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많이 써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런 것도 R은 로 AL 해가지고 그냥 뭐 써가지고 뭐 그냥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보자력,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려주시고 아까 뭐 붕소 그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자꾸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채워나가라는 얘기죠. 서지 옵서버.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지 옵서버. 아까처럼. 근데 여기 변압기 이행전압이 있는데 이행전압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사파하고 반사파의 개념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 시성분에 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시성분. 정전적으로 결합을 하거나 전자적으로 결합하는 거. 이제 결합을, 저희가 뭐가 있었죠? 정전유도작용, 전자유도작용이 있었죠. 그게 뭐냐. 상호 정전유량, 상호 리액턴스에서 결합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얘도 결합을 하는 겁니다. 변압기하고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뭐가 결합이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1차 측에 가해진 서지가 정전적 혹은 전자적으로 2차 측으로 이행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얘는 절연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상. 왜? 우리는 권선이 있고 여기 철심이 있고 권선이 있으니까 이 철심으로 절연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상은 보면은 그게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정전적으로 연결돼 있냐, 전자적으로 연결돼 있냐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이 타고 넘어간다. 그래서 정전 이행 전압은 정전 용량, 변압기 1차 건선과 2차 건선에 가해진 서지 전압의 정전 용량으로 분포가 돼가지고 생기는 전압이다. 그러면 전자 이행 전압은 뭐라고요? 자석, 전자적이니까 자석이 2차 건선과 세교하여 유기되는 전압이다 이거죠. 아까는 시성분이었고 얘는 자석이다 이거죠. 영향은 절연에 영향을 주고 비하해를 상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압이 타고 넘어가면서 뭔가 전압이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2차 건선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평상시 때 22,900에서 6,600을 해가지고 그냥 6,600만 나와야 되는데 뭔가 타고 넘어가면서 그 전압이 상회를 한다 이거죠. 아까 나와 있는 전격 전압이 6,600V가 전격 전압은 7.2kV죠. 한전은 6.9kV 전격 전압을 씁니다. 예? 왜냐면 6.3에다 6.9로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6.6에다 쓰다 보니까 7.2kV를 쓰는 거고요. 변압비가 큰 변압기에서는 이행전압에 의해서 다 2차 측입니다. 2차 측. 2차 측의 전격 전압보다 왜? 결합이 돼가지고 뭔가 상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2차 측에 이행하는 전압이니까. 전압이 좀 더 타고 넘어와가지고 그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하냐? 피레기로 그 전압을 빼주란 얘기죠. 타고 넘어가는 부분, 2차 측에서. 콘덴서를 설치한다. 전압을 분배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걸리게끔. 왜 C성분이 있으니까 콘덴서는 전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충전이 되죠? 그러니까 변압기 쪽으로 안 가고 걔가 콘덴서는 배터리처럼 이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비하를 향상시킨다. 왜냐면 기기 자체를 아예 큰 거를 써버려라. 몰드 변압기를 쓰지 말고 유입 변압기를 써라. 그럼 비하일 자체가 높으니까. 몰드 변압기도 비하일을 150kV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비싸지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서지 옵섭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25점짜리로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10점짜리로 해가지고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 하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나중에 다른 자료들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서지 옵섭은 변압기 건선에 침입한 충격 전압이나 과도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 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옵섭을 단다. 피레기의 설치 조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서지 옵섭도. 고조압 혼척 방지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안에 이제 돼 있는 거고 얘는 2차 측에다 다는 거니까. 1차 측에다 단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고조압 혼촉됐을 때 그걸 방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부 다 정전 이행 전압하고 전자 이행 전압하고 서지 옵서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차 측 개념으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지 옵서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폐 서지다 보니까 250 곱하기 2500 마이크로세크의 어떤 개폐 서지를 지금 방전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전압에는 외부래하고 내래가 있습니다. 외부래는 직경래하고 유도래가 있고 내래는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개폐 서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개폐 서지 6가지 조건이 있었죠. 6가지 애들 개통 조작 시, 과도 조작 시, 과도 조작 시, 그다음 사고 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서지 옵섭의 피레기 용도와 다른 점. 피레기는 내서지 보용이고, 서지 옵섭은 개폐 서지 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지 옵섭의 적용 장소는 뭐라고요? 변압기의 탭 건선, 고압 건선, 저압 건선의 단자 사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를 기준으로 서지 옵섭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서지 옵섭의 목적은 뭐냐? 변압기 보호입니다. 변압기 보호. 아까 전동기 보호입니다. 전동기 보호.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해서 좀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여기 항상 차단기, 그리고 여기 변압기, 거기다 서지 옵섭을 그 사이에다 달아주셔야 된다 이거죠. 변압기 건선에 침입한 충격 전압이나 과도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 건선을 보호한다. 그림 그려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Y델타 결선 방식의 특징 설명했죠. 델타, YY 델타. 다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델타는 뭐라고요? 삼고조파. Y는 전압. YY 델타는 아까처럼 삼고조파를 억제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조상 용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써주시면 된다고요. 상권선 변압기는 아까처럼 별도로 3차 건선을 쓰거나 아니면 거꾸로 병렬 운전을 하는 개념으로 써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종의 전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조파를 억제할 용량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상권선 변압기는 보통 이제 단건 변압기를 쓰다 보니까 단건 변압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1차 측하고 2차 측이 결선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YY가 간 겁니다. 상권선 변압기 1차하고 2차가 YY로 연결되다 보니까 3차 건선을 델타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조상기를 달아서 YY 델타로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호사의 한전 변압기들이 용량이 167MV짜리 3개를 달아서 설치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단건 변압기니까 YY 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조파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거기다 델타 건선을 3차 건선에다 넣고, 그 3차 건선에다 조상기 용량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의 목적도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YY 델타의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병렬 운전 조건 기억하시죠? 델타나 YY인데 거기에 델타 Y를 같이만 못 쓰는 2가지 케이스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단건 변압기 장단점. 보선 변피, 계유충차.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 단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자선 거부, 자기 용량, 고유 용량, 선로 용량, 부하 용량 해가지고 그 그림 그려주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동량이 줄어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 2차 측에 대한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셨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냉각 방식, 이제는 조금 나실 겁니다. 뭐 OA, FA, 뭐 ON, AN 이런 것들도 기준이 O가 뭐고 A가 뭐고 N이 뭔지, 자연 풍냉식, 유입 풍냉식, 유입 잔행식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런 것들 용어를 딱 정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변압기 내부 이상 검출 방법,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유증가스를 분석하는 거죠. 왜냐면 피 뽑아야 되니까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떻게 하죠? 가슴에다가 청진기 대보죠. 그러니까 초음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듯이 생각하는, 피 뽑으니까, 유증, 가스를 분석을 하는구나. 청진기 되니까, 어떻게 되죠? 초음파를 듣는구나. 그리고 또 뭘 되죠? 혈압 같은 거 되죠? 그러니까 얘는 부분방정 같은 걸 또 측정을 하는구나. 내압 같은 것도 측정을 하는구나. 절연장도 측정을 하는구나. 탄델타, 유전정접도 측정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 더 붙이시면 됩니다. 절연장, DC 메가, 이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성분법도 있고, 교류성분법도 있고, 탄델트, 유전정접 같은 것도 많이 쓰시니까 그런 내용 써주시고요. 변압기 주보호 계정기. 크게 정기적인 보호장치, 그 다음에 기계적인 보호장치. 정기적인 보호장치를 여기서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 비율차동 계정기, 과전류, 지압 계정기, 주파수, 탈조, 거리 계정기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데 여기서는 주파수나 탈조 같은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런 걸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율차동하고 과전류, 지압전류 정도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거리 계정기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좀 좋겠다. 실제로 거리 계정기로 후비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내용만 여기다 여러분들 그렇게 거리 보호 계정기로 후비보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를 더 코멘트를 달아주시라는 얘기죠. 비율차동 계정기 동작 원리 설명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압기를 그려주시고 이 CT가 2개 있어지고 외부 고장시, 내부 고장시를 그림을 2개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작 효율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부분. 아니면 인터포징 CT가 있다라는 거. 아니면 변압기 결선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써주시면 됩니다. 여자돌입전류의 발생 원인. 자외현상에서 생긴다. 그걸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뭐다? 트감고비, 트림락법, 감도조합법. 아니면 아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철선이나 동선 같은 거. 저감하기 철심을 자체를 자외현상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을 설명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아몰퍼스 변압기 특징 마찬가지로 보자력, 히스테리시스선 여러 가지 내용 나왔었죠. 중성수 접지 리액터 설치 목적. 지압전류를 줄여주려고 한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붙여나가면 된다고요.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뭐냐고? 임피던스 전압 강하다. 전체 전압 2분의 전압 강하 ZI다.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CKV 자성분의 PZ가 나와가지고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변환하고 PU법으로 변환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효율 최대 조건은 철선하고 동선이 같아질 때. 철선은 철이니까 뭐라고요? WI라고 했죠. 동선은 쿠퍼니까 WC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체 전격용량 P가 있었고 부하용량 P1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율을 P분의 P1, 전체분의 부하용량이니까 P분의 P1이 되겠죠. 그걸 M이라는 수식으로 나눠가지고 PIM 또는 PC 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나눠주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철선하고 동선이 같아질 때 최대 효율 조건이 되더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나중에 쓰기가 편합니다. 키워드는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I인지 C인지 M인지 P인지 P1인지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은 전체적인 흉내는 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소음 발생 조건. 어떤 소음이 있다고요? 2가지 소음이 있었죠? 철심 소음하고 권선 소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철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그 다음 권선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그게 뭐냐? 철선을 저감하거나 동선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지 옵서버. 변압기 2차 측에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력이 적용 장소, 목적 같은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변압기 이행전압은 정전전압하고 전자이행전압으로 나눠지는데 정전적으로 결합하는 거, 자석에 의해서 결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서지 옵서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측, 설치 조건. 변압기를 기준으로 2차 측 또는 1차 측에 설치를 한다. 변압기를 기준으로 서지 옵서버는 설치를 한다. 여기에 서지 옵서버에 대한 충격 파형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좀 더 설명하기가 좋겠죠. 피렉이라 할 때는 피렉에 대한 충격 전압 파형이라든가 충격 전류 파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가 있었죠? 석류가 나오는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1장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잠깐 죽여주시죠.